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뺏어서 유심을 들여다보려 했을까요? 그 비밀이 하나씩 풀리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전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에서 유심을 압수수색해서 감청을 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자, 감청 불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중앙지검이 단독으로 감청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도 이와 같은 수사 방식은 문제가 있다,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자, 6탄전까지 벌이면서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이런 데 있었나, 이런 자조스킨 한탄이 나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자꾸만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정진웅 부장검사 그리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대표인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박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악수를 뜬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에는 감청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9일 압수수색한 한동훈의 휴대전화 유심 카드를 공기계로 접속한 뒤에 메신저 비밀번호를 바꾸는 방법으로 카카오톡에 접속한 정황이 31일 드러났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와 같은 증거 채정 방식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위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지적했습니다. 자, 경기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을 뺏기 위해서 정진웅 부장검사가 폭행을 했다는 게 지금 한동훈 검사장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그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 업무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지하기 위한 행동이었고, 정진웅 부장검사도 그 과정에서 넘어져서 병원에 진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다음날 그게 다 뻥이었는지 업무 방해는 없었다고 서울중앙지검이 말을 바꾸었습니다. 번복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서울고검에서 감찰이 진행 중입니다. 수사도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상이나 목격자의 증언 등을 종합해서 서울중앙지검 측에서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오바했다, 그렇게 판단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업무 방해가 없었다면 왜 정 부장검사는 그렇게 물리적으로 충돌을 해서 본인이 병원에 응급실까지 갔습니까? 이것도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진실 규명은 곧 될 겁니다만, 그와 별도로 왜 그러면 정진웅 부장검사는 그렇게 무리를 해서까지 비밀번호를 치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의 핸드폰을 위력으로 빼앗으려고 했을까? 아마도 그것은 직접 이 휴대폰 유심 말고 이 휴대폰 본체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심을 받아서 이것을 공기계에 접속한 뒤 비밀번호까지 바꿔서 카카오톡에 접속했다, 이거는 불법이다, 위법이다,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야, 감청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은 치를 뜹니다. DJ 시절 안기부 국정원이 그때 불법 감청 뭐 이런 것 때문에 국정원 신건 의원이죠. 그 당시는 신건 차장이었나요? 법적 처벌도 받고 했습니다. 아마 구속됐을 겁니다. 제가 그때 삼풍아파트 그 이웃이었는데 제가 듣기는 신건 차장이 그때 구속까지 됐을 겁니다. 그만큼 이 감청, 도청 감청은 국민들에게, 불법 도감청은 아주 기분 나쁜 일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이걸 바꾸자고 민주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주화 정부의 대한민국 검찰이, 그것도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있다는 서울중앙지검이 감청을 했다면 이것은
정권이 흔들릴 만큼 충격적인 일입니다. 또 왜 이 사람들이 감청을 했을까? 만약에 말입니다. 했다면 그것은 인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지나치게 의식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도 듭니다. 대한민국 검사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말입니다. 정진웅 부장검사의 행동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많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수사팀도 유심 칩의 이 압수수색에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강행한 이유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감청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카카오톡의 비밀번호를 바꿔서 공기계로 접속하기 위함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부장검사와 검사장이라는 검찰 고위 간부들 간의 육탄전, 몸싸움, 이런 창피한 일이 벌어지게끔 했던 이 원인이 이런 거라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자, 29일 수사팀은 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폭력 사태까지 겪으면서 확보한 이 유심 칩은 2시간 30분가량 작업을 한 뒤 당일 오후 4시쯤 돌려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쉽게 돌려줄 거면서 왜 이렇게 몸싸움에 육탄전까지 했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압수수색을 한 뒤 한동훈 검사장의 카카오톡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수사팀이 한 검사장을 가장해서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카카오톡에 접속해서 내용을 봤다는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가 지금 논란의 대상입니다.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유심을 이용한 우회 접속 목적이 적시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수사팀은 애초에 한동훈의 텔레그램 사용 내역을 확인하려 했지만 접속에 성공하지 못하자 카카오톡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심 칩을 다른 공기계에 끼운 뒤 카카오톡에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본인 인증을 새로 해야 하는데, 이런 식의 인증을 거쳐 새로운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카카오톡에 로그인하면 기존 휴대전화에서 사용 중인 카카오톡은 로그아웃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본인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카카오톡 비밀번호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 기존에 오갔던 내용을 사용자가 백업 저장 설정을 해놓았을 경우 새롭게 로그인한 기기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동훈이 아니면서 한동훈인 척 가장해서 본인 인정을 받았다? 이거는 카카오톡을 속인 것이다. 그래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조선일보는 주장합니다. 한 현직 검사는 검찰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위법한 기망수사, 남을 속이는 기망수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과거에도 유심을 받아 공익에 접속해 인증코드를 받고 메신저 대화 내용을 받아본 수사는 있었다고 합니다. 1,000억 원대 도박 사이트 운용진 일당을 수원지검이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새 비밀번호를 접속한 뒤 오는 카카오톡을 보는 것,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는 것은 사실상 감청에 해당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해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구태헌 법무법인 림 변호사는 유심을 공기계에 꽂아서 인정번호를 받는 순간 불법 감청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인정번호를 받으려면 감청영장을 미리 받아야 한다. 별도의 감청영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을 칠 때 이 감청영장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청영장을 설령 받았더라도 이런 방법, 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자, 서울중앙지검 이런 변명을 내놓습니다. 실시간이나 향후 통신 내역을 봤으면 감청이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유심카드 입수한 2시간 30분 동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자료만 특정해 봤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심인의 씨가, 그러니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검사장 한 검사에 대한 수사 중단 권고도 무시하고 이렇게 압박 수사를 한 이유가 뭘까요? 감청 의혹까지 받으면서 한동훈 검사장의 반격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정진웅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이성윤 검사장 앞으로 상당히 힘들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